네, 여러분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풀고 정지하고 풀고 와보세요. 일단 기억은 민주주의죠. 데모스, 크라토스의 앞서어인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의 특징. 지배하는 자랑 지배받는 자가 일치하죠. 지배하는 자도 인민, 지배받는 자도 인민입니다. 군주제와 귀족제와는 다른 통치 형태 맞죠? 군주가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귀족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민이 지배하고 지배받고 있다. 시민은 정치가를 감시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아요.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치가를 선출할 수 있고 시민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했기 때문에 이 정치가들이 제대로 못하면 국민투표 같은 걸 통해서 시장직에서 내려오도록 하거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탄핵 의견란을 헌법재판소에 소추할 수 있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을 통해서 탄핵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책임을 묻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2번 인민의 통치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자, 이건 누굴까요? 지혜로운 자가 통치를 한다. 인간은 타고난 능력이 있고 제각기 타고난 능력이 있다. 계층에 따라서 타고난 덕성이 있다. 지혜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능력이다. 일반 시민들은 사익을 추구하며 나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국가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 자, 나누고 있는 플라톤이에요. 제각기 타고난 능력이 있대요. 생산자 계층은 욕구라는 능력을 타고나서 절제의 덕을 갖춰야 되고요. 절제의 덕은 이제 세 계급에 다 공통되는 덕이지만 소유자 계층은 기계의 그런 걸 타고나서 용기라는 덕을 갖춰야 되고 통치자는 이성적인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지혜라는 덕을 갖춰야 됩니다. 그 중에 통치는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플라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 플라톤은 민주주의 되게 싫어했어요. 그 입장에서 인민에 의한 통치인 민주주의를 비판해 봅시다. 모든 시민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민주주의가 이걸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지 않죠.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요. 플라톤도 일단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일반 시민의 정치적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다. 이건 되겠죠. 플라톤이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민주주의는 일반 시민들도 모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또는 직접 참여해서 정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판할 수 있겠죠. 3번 정의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룰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플라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절대적 권위를 지닌 자에 의한 통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이런 입장인 것도 아니고요. 현명한 사람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민주주의 입장이 아니라서 비판이 될 수 없어요. 2번이 답입니다. 자, 기억은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을 준다. 국가는 개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은 왜 그거에 따를 의무가 있는가. 이에 대해 기억은 개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보장과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규제에 관한 개인과 국가 간의 합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 질문에 개인과 국가 간의 합의, 계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회계약론이죠. 기억에 들어갈 건 사회계약론. 자,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맞죠? 일단 옛날로부터 자유권 사상이 내려왔어요. 이거를 이제 홉스, 로크, 루소라는 사회계약론 학자들이 더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이런 사회계약론은 자유주의 사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게 이제 근대 시민혁명에 자유주의가 영향을 주었어요. 시민혁명에 들어가 있던 자유주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그 원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은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준 거 맞고요. 절대 왕정을 망하게 했죠. 권력 남용을 막는 정치제도, 그쵸? 이권 분립, 권력 분립, 저항권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정치제도 남용 막으려고 했고요. 가족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발생한다고,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누굴까요?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롭다. 완전히 평화롭다 하면은
루소겠죠. 근데 비교적 평화롭다 하고 있으니까 로크고요. 재산 이야기하고 있고 재판관 이야기하고 있어서 로크입니다. 로크의 입장. 계약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 맞죠. 로크는 사회계약론 학자니까 정치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견제가 필요하다. 그쵸? 견제. 로크는 이권 분립 이야기했어요. 입법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견제해야 된다 봤고요.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그쵸? 저항권을 통해 해체할 수 있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맞아요.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법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줘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나요?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표로 마지막에 칼라로 해서 뽑아준 프린트에 이제 법과 개인의 자유의 관계 잘 보라고 했었죠. 로크는 이제 홉스도 기억해야 되고 루소도 기억해야 되고 로크도 모두 기억해야 되는데 로크는 이제 법이 어느 정도 제한의 범위를 설정해 줌으로써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야기했습니다. 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치자한테 절대권, 이건 홉스의 입장이죠. 절대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가나의 입장. 자, 여러분 풀어봤죠? 공공선을 위해서는 잘 훈련되어 있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훈련돼 있고 판단력, 엘리트들이 해야 된다. 대중은 그러한 정치인을 선발하고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묻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엘리트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슈페터입니다. 자, 나는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의 범위를 높일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 자, 엘리트 민주주의는 일반 시민의 참여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의 참여를 강조하고요. 엘리트 민주주의는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모두 반영하기가 어렵죠. 엘리트는 소수이고 이 엘리트가 대변해야 되는 국민은 다수잖아요. 이 의견을 소수가 다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정치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아니죠. 이건 오히려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겠죠. 참여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걸 이상적으로 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공간도 넓게 다 쓸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지역에서도 시민들 다 참여하고 여기서도 제약을 극복하기에는 참여민주주의가 어렵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동등한 기회 강조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민주주의는 피치자와 통치자가 일치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나요?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피치자랑 통치자가 다르죠.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인민, 시민이고요. 투표하는 사람들이고요. 통치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엘리트이겠죠. 엘리트도 역시 인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이기는 해요. 인민을 통치하는 거니까. 인민이 뽑은 엘리트가 인민을 통치하는 거니까. 근데 아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전 그런 민주주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좀 어느 정도 구분되는 경향이 훨씬 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나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자,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켜야 됩니다. 이거 시민민주주의의 입장이겠죠? 맞아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해결하려면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토론회 이런 데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표현을 하면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가 좋아지겠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간적 효율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율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이 중에 가장 많은 의견들, 다수결로 이렇게 나왔구나,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가장 주류인 의견만을 정치에 반영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겠죠. 목소리 큰 사람만의 의견이 반영되겠죠. 시민들의 선호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쵸? 시민들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참여민주주의 입장이네요. 참여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어요.
다양한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정책 결정을 위임해야 된다. 자, 이거는 여전히 대의민주제로 계속 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시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는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제 색다른 민주주의 형태로 등장한 것임을 알 수 있겠죠.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이제 시민불복종인데요. 학자 누구누구 배웠죠? 소로, 존 롤스, 위르겐 하버마스 배웠습니다. 자, 누굴까요? 자, 소로입니다. 찾아볼게요.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소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답은 1번이 아니거든요. 이게 많이 착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보통 문제집에서 가끔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언급하지 않았어요. X예요. 양심에 어긋나는 법에 불복종해야 된다. 그쵸? 양심에 어긋나는 거에 불복종해야 된다. 양심이 기준이었어요. 시민들은 법보다 양심. 그쵸?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경우. 여러분 이건 누구의 입장? 롤스의 입장이죠? 그러면 질문, 하버마스는 뭐에 어긋나는 경우?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한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또는 이 원칙에는 맞지만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불복종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소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경우에 불복종해야 된다고 봤죠. 4번이 답이고요. 1번도 답이고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불복종 정당화되죠. 사회 정의 실현 이것도 양심에 따른 거니까. 자, 이번에도 시민 불복종 학자들인데요. 남은 사람 롤스랑 하버마스죠. 둘이 여기 각각 해당됩니다. 자, 누굴까요? 첫 번째는 자, 우리 이거 다 배웠던 단어예요. 원초적인 입장,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 정의의 제1원칙, 정의의 제2원칙 이런 정의의 원칙을 어길 때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된다. 이런 정의의 원칙이 사회에 쏙쏙 들어가 있는 게 공공의 정의관이다. 이런 공공의 정의관을 어길 때 시민불복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롤스입니다. 을은 이상적 대화 상황, 의사소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죠? 한번 볼게요. 불복종의 정당성은 의사소통 합리성이 불복종의 기준이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의사소통 합리성이 불복종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롤스의 입장인가요? 하버마스 입장이죠. 롤스는 불복종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뭐였어요? 공공의 정의관이죠. 공공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이면 그거에 불복종하는 건 정당화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C에 오히려 들어가야 된 이건 이제 롤스 입장이 아니고요.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롤스랑 하버마스 둘 다 맞다고 봤고요. 법과 정책 개선을 위한 불복종 정당화될 수 있죠. 개선하려고 불복종하는 거죠. 법과 정책이 공공의 정의관에 맞지 않거나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한 원칙 또는 헌법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버마스 불복종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버마스 맞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버마스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공통점이었죠. 그래서 B에 들어가야 되고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었어요. 자, 이렇게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네, 힌트 줄 것도 다 줬고 더 뭘 알려줘야 되나? 네, 여러분 힌트 준 거, 문제 같이 푼 거, 교과서 뒤에 있는 문제 이런 거 잘 보면 그렇게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는 대로 풀면 됩니다. 실수만 하지 마세요.